지역의 이슈를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진주시 목욕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뒤이어 지난달 13일부터는 거제시 유흥업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조선소로 퍼졌습니다. 현재 전국은 코로나19 4차 유행의 문턱을 넘고 있다는 보도에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경남도 내 지역별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현 시점에서 도민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경남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인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나오셨고요.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은정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4차 대유행 이런 말 자체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치료제나 백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유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그 사람의 왕래가 많아지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환자의 발생, 그 사망 환자의 발생이라든지 또는 이런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대유행이다, 스페인 독감 같은 유행이다 이런 말로 국민들이 현혹당하거나 또는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1년 이상을 끌어서 다 경험했던 사실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굳이 4차 대유행이라고 표현할 건 없고요. 지금 생기는 거는 지금 봄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말이면 도로가 꽉꽉 막힌 상황이고요. 제주도는 방이 없을 정도 사람이 가는 상황이라면 어쩌면은 당연히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또 극복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거를 또 유행이라고 해서 방역 수칙 올리고 뭘 또 하고 새롭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는 그 생각을 너무 높게 하는 거 아니냐, 단계를 높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식을 기대를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니까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연관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하시는데요. 우리가 백신을 확보만 잘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됐었겠죠. 대표적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스크 다 다니고 사람도 행복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2020년 10월까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생각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플러스 국산 백신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백신 수급에서 큰 실수를 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회사와 급하게 계약을 맺었지만 지금 계속 정부가 수급에 대해서는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대통령이 또 뭐라고 했냐면 허가가 안 나온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겠다.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백신 수급에 문제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당 관계자들이 백신을 이제 일찍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굳이 일찍 맞을 필요 있겠느냐. 안정성 확보가 안 됐는데 또 심지어 마루타 이야기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허가도 안 된 백신을 우리가 국민에 공급하겠다. 접종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느낀 게 뭐냐. 왜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결국은 정부에 대한 불신, 다음에 백신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2% 자꾸 넘는 상태인데 이거로 군집 면역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뭐라고 했냐면 9월까지 접종 완료, 다음에 11월 달에 집단 면역 형성, 그리고 상반기에 1,200만 도즈 접종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정은경 청장께서도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거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1,200만 도즈를 접종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백신의 확보가 아쉽고 정부의 대처가 좀 아쉽다라는 네.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남 지역에서 계속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도 활발하게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경남 안실련에서는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해 5월 12일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안전 컨텐츠 개발과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 중,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지금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지역민 만들기라는 이런 주제로 건강정보 앱이 있어요. 이 앱을 활용해서 내 주변에 손쉬운 병원 찾기, 또 뭐 코로나19 안심병원 찾기, 선별진료소 찾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먹느냐 알아보기 등 이런 것들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로 알기, 감염병 예방과 대처, 또 방역 수칙 등 지금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일선에서 열심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또 확진자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지역별 기피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들으신 바 있습니까? 네, 진주시 전체 목욕장 운영자들과 또 이용자들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장은 집합금지 종료되는 26일부터 달목욕 금지라든지 또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 사용 금지라든지 또 출입구에 CCTV를 설치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근 고성 지역의 목욕장에서는 진주 지역에서 원정 목욕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빨간 글씨로 그 진주 지역 거주자 입장 금지 이런 경고문을 부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제에서도 유흥업소 관련해서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번에는 진주 지역 또는 타 지역 거주자 입장 금지 이런 문구를 바꿔서 다시 부착했습니다. 혐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 지역 사회 간에 지금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최대한 자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논란이 된 것이요. 이 말씀하신 고성군의 경우는 진주 지역 거주자 입장 금지라는 이 경고문이 고성군 자체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진주시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도청 서부청사의 경우에 진주 보건소 직원의 점심시간을 일반 공무원과 분리해서 이런 행정 조치를 내리면서 일각에서는 좀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었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행정 조치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 관련 방역에서 사실 이제 근거를 가지고 방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근거가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두 번째는 담당하신 분들이 전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방역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할 때 방수 마스크를 끼고 하라. 세계 어디 가도 그런 사례가 없죠. 그리고 방수 마스크가 코로나 막는다는 증거도 없고요. 또 식약처에서 인정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CCTV 문제만 하더라도 CCTV 입구에 달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QR코드 딱 코드 찍고 들어가면 굳이 이중을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장이 말 한마디에 그 방역 수칙이 정해진 이 상황이라면 중앙방역당국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함안에 가도요. 그 다른 지역 사람들 공원에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플랜카드 붙어 있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아무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이 방역 당국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고, 다음 식당 문제만 하더라도 이건 환자가 접종하는 게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한 조치를 취한 그 취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민간에서는 당연히 그걸 보고 더 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칙 없는 방역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근거 없는 방역 그만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렇게 진주 목욕탕, 또 거제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고성군과 같은 조치가 얼마나 방역을 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네,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방역 조치를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또 코로나 관련자와 만났다고 해서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철저한 코로나 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힘들게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려하고 또 코로나 이 상황을 슬기롭게 또 극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쉬움이 조금 남는 부분이 질타를 받는 행정 조치보다는 조금 더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조언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역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가 개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그 진주에서 이제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을 때 3월 14일 날 경남도에서 도의자 주재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경남 지역에 있는 그 목욕탕 종사자 전수조사를 하자. 예. 그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환자가 없는데 왜 또 조사를 합니까? 그렇지면은 우리가 뷔페 식당에서 환자가 발생했으면 전국에 있는 뷔페 식당 종업원들 다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수 마스크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원칙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놓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공포를 해버리고 거기다가 검사하지 않으면 행정명 내리겠다는 뭐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 때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 또는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도민들 설득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지금은 그냥 공무원 방역, 지자체 방역법이 남아있지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건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진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진단 지연이 돼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해가는데 아니 언제 의료진한테 제대로 협조 한번 요청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진단 지연이 됐다고. 왜냐하면 환자가 왔는데 아니 나는 병원에서 앉아 있다 보니까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환자가 코로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를 마치 의료계에 문제 있는 것처럼 전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지자체장들이 이런 환자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소통이 필요한데 그 소통을 그렇게 강조해도 아직까지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제가 1년 넘게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낀 거였고 옛날 2015년도, 2009년도 이 신종 독감 다음에 그 메르스 유행할 때 똑같은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도 변화가 없다라는 데에서 참 답답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은 일방적인 행정 조치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그렇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도내 확진자 차별 기조가 작년 코로나19 초기 상황을 짚어봤을 때 중국인들의 배척, 그리고 대구의 경우 신천지 사태 이후에 대구 지역민들에 대한 배척과 겹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는 만큼 불필요한 배척은 자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실련에서도 추후 교육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기는 감염병이면서도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감기에 쉽게 잘 걸립니다.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은 본인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지역 사회와 정부의 방역 조치가 제대로 작동돼야만 합니다. 조금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2019년에 중국에서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좀 더 철저하게 대응하고 이렇게 좀 했더라면 하는 저희 아쉬움이 좀 크게 남고요. 우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 간의 이동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너무 지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행을 조금 더 자제하고 또 친지 방문 같은 것도 좀 자제하고 지역 간 불필요한 또 배척도 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남 안실련에서는 보건안전교육에서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기 또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이 최고의 백신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무뎌지기도 하고 느슨해진 방역 의식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다시 재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실련도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펼칠 활동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지난해 3월 저희 경남 안실련이 안전활동가와 또 그 안전교육 강사 15명이 열흘 동안 손소독제를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13,000개를 만들어서 경상남도에 10,000개를 지정 기탁했고요. 또 3,000개는 창원 택시 기사님들에게 저희가 직접 가서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창원중앙역, 또 창원역, 마산역, 창원 시외버스터미널, 마산 시외버스터미널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방역 수칙에 대한 방역 캠페인도 저희가 전개를 했습니다. 올해는 경상남도 안전정책과와 함께 온라인으로 그 방역 수칙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경남 안실련이 운영 중인 웹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저희가 제작한 인포그래픽이나 또 카드 뉴스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기피 현상을 계속 다뤄봤는데요. 도민들 간의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려면 무엇보다도 집단 면역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 아직은 더딘 편이고 또 부작용 이야기들이 계속 보도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한 말씀 해주시죠. 백신 접종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100% 예방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 마스크 사용을 잊지 말고 하셔야 되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이제 이 표면에 묻어서 전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강조드리고, 백신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있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때 이상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주로 20대, 30대, 40대에서 나타나는데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열도 나고 아프고 거의 이틀 사흘을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80% 됩니다. 예,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은 적게 나타나고요. 2차 접종에는 더 덜 심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1차에 비해서 2차 접종 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원래 이렇게 이상 반응이 많으면 되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 백신 개발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현실이 있었고요.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혈관 질환, 혈소판 이 관계 질환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약 30만 명의 한 병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60대 이하에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5세 또는 60세 이렇게 이상에서 접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예. 그렇게 해서 30대 이상에 접종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게 뭐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익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위험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우선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이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적극적인 접종 참여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는 접종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안실련의 이 찾아가는 관련 교육에서 감안해서 거짓 정보를 믿지 않게끔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경남 안실련은 농촌 지방에 지금 재난 예방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사천시의 읍면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자연마을을 찾아가서 태풍이나 호우 등 이런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감염병 예방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면 위험하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드리기도 하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말벗이 돼드리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안전 활동가들이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3팀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예산 때문에 지역을 한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경남 지역의 전 지역에 저희가 농촌 마을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에도 특히 노후주거 지역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안전하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과
이은정 경남 안실련 활동가와 함께 도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민들의 지역 간 차별 우려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